여러분, 요즘 KF21 뉴스가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필리핀이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 폴란드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인도네시아가 불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들이 같은 동맹도 아니고, 같은 지역도 아니고, 같은 전장에 서 있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같은 전투기 이름을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왜 세계가 동시에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가, 그 구조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은 지금 개발 중인 전투기에서 실제로 선택 가능한 전투기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얼마에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블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건 이미 도입을 전제로 한 계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의사결정 단계의 신호입니다. KF21은 2022년 첫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2개월 동안 총 1600회 이상 비행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중대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F-35도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2단계에서 수많은 수정과 지연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시험을 끝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될지 안 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관심과 검토는 다릅니다. 관심은 좋아 보인다입니다. 검토는 예산표에 올린다입니다. 최근 필리핀 보도를 보면 KF21의 납기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문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관심이 아닙니다. 검토입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F-35를 도입한 나라가 KF-21을 다시 본다는 건 대체제가 아니라 운용 보완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KF-21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국가들이 계산을 걸고 들어오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가장 복잡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KF-21이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졌을까요? 갑자기 가격이 반토막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전투기가 바뀐 게 아니라 전투기를 둘러싼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을 실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비체계, 훈련체계, 운용 철학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KF-21을 볼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성능이 어떤가? 가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나? 실제로 필리핀 측은 KF-21의 납기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로 문의했습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검토 테이블에 올라갔고 중장기 전력 계획에 들어갔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계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행 전 단계입니다.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의 F-35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KF-21을 봅니다. 이건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F-35가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F-35는 매우 강력하지만 매우 비싸고 유지 비용이 높고 대량 운용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최상위 전력은 F-35, 그 아래를 채울 현실적 플랫폼은 무엇인가? 그 질문 테이블에 KF-21이 올라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전력 구조 설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필리핀은 언제 받을 수 있나를 물었고 폴란드는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나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초기 계약은 이랬습니다. 개발비의 약 20% 분담, 그 대가로 기술 이전 일부, 그리고 블록 1 기체 48대 도입 계획. 즉 개발에도 참여하고 운용도 함께 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상황과 내부 정책 문제로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지연합니다.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약속된 총액의 일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약을 깨느냐 아니면 조건을 조정하느냐. 한국은 조건 조정을 택합니다. 조건 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를 대폭 축소, 그 대신 핵심 기술 이전 범위 축소, 소스코드 접근 불가, 독자 개량 권한 제한.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투자 비율이 줄어들면 권리도 함께 줄어드는 방산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시점부터 인도네시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분담금은 줄었고 기술 이전도 줄었고 블록 1은 공대공 중심의 초기형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도기 기체를 먼저 살 이유가 있나?
그래서 나온 선택이 블로기를 건너뛰고 블로기부터 도입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블로기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40대 규모가 거론됐습니다. JF-17과 KF-21은 같은 급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JF-17은 경량급, 저비용, 빠른 도입, 단기 전력 보강용. KF-21은 중형급, 장기 운용, 다목적 플랫폼, 공군의 중심 전력. 즉, 이건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이겁니다. 주력기는 신중하게, 공백은 빠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나라들이 가볍게 쓸 전투기는 여러 개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하지만 주력기로 쓸 전투기는 절대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블록을 따지고, 납기를 따지고,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따지고 20년 뒤까지 계산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에 대해 유독 계산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심 전력 후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KF-21의 위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성비 전투기도 아니고 상징적 프로젝트도 아닌 실제로 선택지에 오른 플랫폼. 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비행시험 1600회 이상 무사고 완료. 2. 2026년 하반기부터 전력화가 가시권에 들어옴. 3. 블로기를 통한 장기 확장성 확보. 이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필리핀 언제 받을 수 있나? 폴란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나? 인도네시아 어떤 블록이 장기적으로 맞나?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르지만 전부 같은 단계에서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입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출 기대감이 아니라 수요가 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